미국이 뭔가를 희생하지 않는 한 지금 분위기랑 끝까지 싸우자. 왜냐면 이란 사람들도 이란 신종 제재도 언젠가 이런 전쟁이 터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게끔 그동안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터지게 돼 있었어요, 이 전쟁이. 일단은 하메네이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복할 거라는 그 생각, 그 계산이 허술한 거고, 이란한테 이 정도로 공격하면 이란이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사 안 하겠지라는 생각도 허술한 거고, 그래도 이란이 중동 아랍에 있었던 나라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도 허술한 거예요. 지금 시장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기회도 멀어집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냐면 다 이란도 이스라엘도 미국도 가리고 있고요. 물론 미국이 가리는 비율이 이스라엘하고 이란에 비해서 덜 그러겠지.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이 완전히 몸으로 거기 들어있는 상황 아니고, 미국의 이제 함대들도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 안에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의 이제 부상자들은 그 중동에 있는 군사 기지들에서 발생된 부상자들이거든요. 뭐 얼마나 많은 군인이 다쳤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란에서 지금 민간인 한 1200명 넘었고, 이스라엘도 모르겠고요, 정확한 숫자를.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동시에 이란이란만 싸우는 거 아니고 헤즈볼라랑 싸우거든요. 헤즈볼라랑 싸우는 바람에 이제 레바논에서 일반인들도 다치고 있어요. 레바논도 지금 오늘 숫자를 한 2000명에 도달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숫자들은 좀 시간 흘러가야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죠? 우리가 예상했던 그 강경파의 메시지였고, 보시다시피 얘기하는 거 뭐냐면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라, 그리고 휴전은 없다. 이건 이제 강경파의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가 머시다바 하만의 이름으로 나왔던 그 메시지랑 너무나 뒷받침되다 보니까 우리의 예상이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이란에서 강경파가 정권을 잡은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강력해요. 이미 지금 이란이 너무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어요. 얼굴 보여줘도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강경파가 정권 3개 잡은 거예요. 보통 딴 거였으면 어디냐 따졌어야 되는데 누구도 안 따지고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크게 권력 다툼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진짜로 무스타파 하메네이 죽고 그거 이제 온건파 원칙 그 개혁파한테 알리게 되면 그때 또 소규모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죠. 그 기사들 따르자면 뭐 몇 달 전에도 아빠 하마네이 미국 두려워가지고 러시아에 도망갔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런 기사들 많아요. 그 기사들 10개 나오면 그중 하나만 맞아요. 뭐 모시다바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란은 도와주고 있죠. 그 많은 군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근데 그 정도예요, 도움이. 군사 정보 제공 정도만. 이 사건들이 터지기 전에 러시아 사람들이랑 만나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리아하고 레바논 사람들랑만 접촉을 한 적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외교관 사신들이 갔다 왔다 했을 때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들 시리아하고 레바논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하르크 섬은 원래 이란한테는 이제 석유 시설들이 있는 동네고, 일설에 따르자면 이란 석유 수출의 90%는 그 섬을 통해서 하고 있다. 미국이 그 섬을 점령하게 되면 이란 상대로 카드를 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란이랑 협상을 할 때 손에 하나 카드 있을 거예요, 하르크 섬.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협상이 안 된다, 흐지부지하게 간다, 그러면 미국한테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거기 지금 석유들 얼마나 있는데 그거만으로도 하나의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혹시나 만에 내일 모레 이란에다가 지상 구입을 도입하게 되면 그 섬이 있는 반대편에 있는 동네가 아흐바즈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아랍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란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애들. 그래서 미국이 지상 구입을 하면 아흐바즈라는 동네 말고는 지금 지상 구입을 할 수 있는 동네가 없는데,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나름
좋은 카드이죠. 지금은 폭격만 했는데 물론 이제 해병대가 오고 있어요. 뭐 1설에 따르자면 5,000명, 2설에 따르자면 2,500명인데 그 정도 해병대로 그 섬을 장기적으로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아, 그렇죠. 하르그 섬은 앞으로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하르그 섬뿐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었던 키시 섬이라든가 아부 무사이라든가 톰숨이라든가 섬이라든가 이 섬들도 앞으로 좀 중돌들이 있을 거예요. 이란이 일단 어느 정도 대비했기 때문에 석유 시설들이 날아간 거 아니고 그냥 군사 시설들이 날아갔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하르그 섬, 이 섬들의 공격을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란 사람들이 더더욱 먼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대비를 했어요. 근데 그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란이 그 얘기했어요. 니네들 혹시나 진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 우리도 중동에 있는 석유 시설을 공격해가지고 중동에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르그 섬은 군사 시설 위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일 모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봐야 돼요. 부자이라는 뭐 그 대가로 보복하는 것도 있고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이미 원망이 좀 있으니까 또 복격하는 것도 있고. 근데 무슨 협박을 했을 때 그 협박에 예고편을 해야 돼요, 이란이. 안 그러면 밀려요. 근데 부자이라를 전쟁 며칠째 때도 때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자이라를 그 수출하는 동네를 때린 거 아니고 그 석유 시설을 때렸어요. 그 장고들을 때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때린 것보다 이번에 때리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아마 경제적 피해를 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보기에는 본인한테 협박을 해본 적이 있는 나라라면 사라져야 돼요. 옛날에 우리 나타냐후 총리의 연설들 발언으로 보시면 리비아 날아가야 된다. 이라크 날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나라들 사라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연설들 해왔고 그리고 그 말들대로 그 나라들 날아갔어요. 이제 순서는 이란 순서예요. 일단은 이란이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모든 시민이 병등한 그 지금 가자 지구하고 소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합류돼 가지고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200만 명의 아랍 사람은 나름 100%는 아니지만 나름 병등하긴 한데 그 밖에 있는 500만 명 아랍 사람은 한 야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원하는 거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유태인을 위한 나라 아니고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갖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완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만들다든가. 그래야지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모든 무슬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방문할 수가 있고 성지순례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이스라엘이란 사이가 좋은 나라의 무슬림들만 성지순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이 지역보다는 이란이라는 지역에다가 수립된 이 신정체제는 혁명으로부터 생긴 거잖아요. 이 혁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혁명의 마무리가 예루살렘의 해방이라고 해요, 그분들. 그런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오늘 이 모습이 같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성지순례는 사우디에 있잖아요. 사우디가 순니파인데 이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메카 메디나를 방문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거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말할 수가 없죠. 일단 이 사람은 좀 게릴라 존나에 빠삭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임명했다는 거는 왠지 이란이 미국의 지상군을 하겠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는 차원에서 좀 약간 의미가 있고요. 이 사람이 아마 반미 원탑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몇 번 대선에 출마했거든요. 저 알기로는 자꾸 대선에 출마했는데 투표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10% 뭐 그 정도인데 온건파, 강경파 분리되는데 강경파 안에서도 더욱 강경파예요, 이 사람이. 누가 미국으로부터 뭘 따왔다는 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 미국이 뭔가를 희생하지 않는 한 지금 분위기라는 끝까지 싸우자. 왜냐면 이란 사람들도 이란 신정체제도 언젠가 이런 전쟁이 터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막
맞게끔 그동안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이 불가피했었어 언젠가.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시작하는 거는 좀 약간 미국 측에 책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언젠가 어떤 계기로 어떤 문제로 터지게 돼 있었어 이 전쟁이. 이 분야에 있어서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감이 있지는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항상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의 자신감이 미국의 군사력보다는 이미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사업가예요. 사업가는 타이밍을 봐요. 떨어졌다. 이때 사야지 이득을 본다. 근데 나라는 그렇게 운영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생대에 있었던 잡무들이 지금 계셨으면 이 정도로 허술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하메네이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복할 거라는 그 생각, 그 계산이 허술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정도로 해군을 모으면 이란이 무릎 꿇지 않을 거라는 것도 하나의 허술한 계산이고, 그리고 이란한테 이 정도로 공격하면 이란이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사 안 하겠지라는 생각도 허술한 거고, 이란한테 이 정도로 공격하면 그래도 이란이 중동 아랍에 있었던 나라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도 허술한 거예요. 좀 약간 이란에 대해서 이해도가, 제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 부동산 투자 때문에 특히 카타르 그쪽 나라들은 친하거든요. 그 왕가들이랑 다 친해요. 사우디 왕가랑 다 친하고. 제 보기에는 사우디 카타르하고 이란을 많이 비교해가지고 아마 그 위주로 본 것 같아요. 완전히 사회하고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는 이 아랍 산유국하고 이란이 달라요. 핵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합의됐어요. 사람들이 자꾸 핵에 합의 안 됐다고 했는데 이란이란 어느 정도 합의됐어요. 그 원하는 제3자 나라에다가 갖고 있었던 이 건홍축 핵을 다 넘겨주고, 근데 또 이제 주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란이 거기에다가 자꾸 이제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핵무기가 될 수 없는 정도 양을 두고 그 양을 이제 몇십 %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는데 이번에 협상이 깨진 거는 단도미사일이에요. 니네들이 왜 이렇게 미사일이 정밀 타격을 잘하고 왜 이렇게 멀리 가? 이 단도미사일 다 내놔. 다들 이건 핵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핵 아니고 단도미사일이에요. 왜냐면 나머지 것들을 다 이란이 어느 정도 포기한 상황이었고, 안 된 거는 단도미사일의 이제 그 거리. 미국 말하는 거는 300km로 줄여라. 300km면 그냥 이라크 정도 가는 거지. 그냥 무장 해체하라는 말로 똑같아요. 내일 모레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그럼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호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투기를 쳐들어오면 우리도 이스라엘한테 뭔가가 있어야지 전투기가 안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km는 안 된다. 지금은 3,000km예요. 그래서 유럽 어느 정도 때릴 수가 있는데 그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이 원하는 거는 300km. 이스라엘에 해당되지 않는 자원에서. 이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나라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는 이스라엘 말고 없는데 거리를 왜 이스라엘을 포함 안 되는 걸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니네가 싫다면 오케이, 우리 미사일이 지금 미국까지 안 가요. 뭐 유럽 국가들 오케이 더 줄일게. 근데 이스라엘 정도는 줄일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내일 모레 전투기를 쳐들어오면 누가 막을 건데. 그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IS가 도입돼야지. 왜냐면 말루지 애들은 비율이 너무 적은데 한 2.5% 많으면 3%예요. 그냥 걔네들이 사는 동네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 발루지 애들은 순립하고 원리주의에 가까워요. 네, 걔네들이 이미 중간중간에 난리를 쳐요. 이란 혁명 수비대 상대로 행동들 하거든요. 근데 이란이 그 사이에 걔네들도 많이 다 삭슬이 했기 때문에 힘이 안 남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좀 약간 쿠션처럼 들어가고 그 발루지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은 지금 IS 말고는 없어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IS는 ISK이거든, IS 호라산. 그리고 IS 호라산 그 IS 밑에 있는 지부들도 보면 유일하게 미국에 크게 잘못이 없는 지부는 역시도 ISK예요. 나머지 IS 애들도 좀 미국 싫다 뭐 하긴 하는데 ISK라는 이 하부 조직을 잘 보시면 러시아 상대로 활동을 했어요.
러시아 안에 있었던 테러 사태들을 보시면 다 뒤에는 ISK 있어요. ISK 애들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크게 건들린 적이 없고, 그리고 시리아 안에서도 지금 아흐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전직 IS 알카이다 출신이잖아요. 지금 미국이란 데 친해지려고 하고 트럼프란 데 2번 만났고 지금 이스라엘이란 데서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버글버글하죠. 몇 번이나 암살 당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진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나마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파가 또 ISK예요. 그래서 ISK를 도입을 해야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입할 틈이 없어요. 유일하게 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인데 투르크메니스탄도 죽어도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의 그 동부 지역 투입은 좀 약간 보류 중. 투르크메니스탄 절대로, 왜냐면 파키스탄 꼴을 봤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도와줬는데 지금 파키스탄이 이꼴이 됐는데 본인들이 물론 뭐 정통적으로는 소련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러시아 더 가까운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ISK 애들을 거기서 좀 약간 풀어줬다? 걔네들 무조건 투르크메니스탄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들어가려면 제일 쉬운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거는 동부 지역인데 동부 지역에서 빈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부 지역에서 가야 돼요. 서부 지역에서도 유일한 빈틈이 들어갈 수 있는 편하게,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카르크손 맞은편에 있는 그 동네예요. 그 동네 말고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편하게 섬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카르크손 맞은편에 있는 땅에다가 진입을 하고, 거기는 산악지대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제 그 섬들을 차지하면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돌 거고, 그러면 캐럴 땅 석유가 지금 100불 위에 있잖아요. 일주일 넘게 다시 100불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상군이 도입될 거란 가능성은 낮지는 않아요. 충분히 신경 쓸 만큼 크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동맹국들이 설득이 안 됐어요. 동맹국도 아니고 자국민도 설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궁금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줄 건지. 동맹국들 보기에는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처럼 사전에 충분히 우리를 동맹국 취급을 하고 우리랑 식구처럼 대화하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이 전쟁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것도 없었어. 예전에 우리 이란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았는데 니네들이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서 터뜨리는 전쟁인데 우리는 왜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는 중국도 있더라고. 네. 중국 애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군함 보내. 어차피 너네 석유도 여기서 지나가는데. 중국도 나는 굳이 안 보내도 되는데 안 보내? 안 보낼 거라면 4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나 안 할 거야. 지금 모르겠어. 중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안 할 거라면 하지 마라 입장이겠죠.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인구가 1억에다가 지금 한반도 몇 배 땅인데 최소 50만 명 군인을 거기다가 도입을 해야 돼요. 뭘 하려면. 그러면 중동에 있는 그 나라의 군사기지를 이란이 때리겠죠. 프랑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듯한 행동을 하길래 바로 이라크하고 아부다비에 있는 프랑스 군사기지가 공격받았어요. 기시섬은 호르무즈 해협에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려 하려면 기시섬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거기 있는 섬들. 이란 혁명이 터질 때는 그 쫓겨난 발라비 왕을 기시섬에서 마치 대만처럼 왕정 하나 수립이 좀 거론됐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다시 한번 업로드. 왜냐면 지금 망명 나가 있는 왕세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란 통제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수민족들이 왕세자가 오잖아요. 더더욱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왕정 시절 때 소수민족들 좀 학살 당했어요. 근데 기시섬 정도를 괜찮아요. 세속주의자들이 거기다가 모여가지고 진짜 그 왕세자를 보고 싶은 사람들만.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섬이 육지에 너무 가까워요. 이란이 그때 엄청나게 미사일을 쏘보낼 건데
거기를 어떻게 유지하실 건지 물음표예요. 미국하고 이스라엘 재정적인 목표는 다르고요. 미국의 재정적인 목표도 시간 흘러가면서 변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신정 제재 붕괴였다가 다음에는 아니야, 친미 정권 세우기, 신정 제재여도 괜찮아, 친미이면 괜찮아. 지금은 미국의 목표는 이 전쟁에서 최대한 피해를 덜 보는 차원에서 빠지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신정체제 붕괴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도 이란의 군사력을 다 마비시키고 빠지기예요. 최대한 피해를 덜 보기. 그래서 아무런 액션 안 하잖아요.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와서 쑤시잖아요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생존하냐 마냐 전쟁인데 사우디 안에 있는 미국 기지들이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란 생존에 있어서 사우디 안에 있는 군사 기지들의 영향이 있어요. 그럼 누가 와서 나의 쪽으로 쪼면 그러면 반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나마 등치가 큰 나라가 사우디니까 사우디를 때릴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때리더라고 이란이.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그 인구수가 그나마 있는 나라는 사우디인데도 그게 무슨 액션이 없잖아요. 지금 이미 거의 일주일째 100%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숫자가 지금 세 자리가 됐는데 보통 두 자리였잖아요. 80 얼마, 90 얼마. 근데 지금 100 넘는 지 꽤 오래됐어요. 이대로 가면 개럴당 200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세계 3대 대전이죠.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다들 미사일 날라가지고 80억 인간이 다 죽는 거.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 이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전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란 안에 있는 한 세력에다가 이란 안에서 정권을 잡을 만한 뭔가를 양보해주고 그 세력을 그걸로 이란에서 권력을 잡고 미국 이란 마무리하는 거. 거기서 이제 미국이 뭔가를 좀 약간 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쿠바를 때려가지고 이란 어차피 끝났는데 우리 이미 승리했대, 지금의 순서는 쿠바라고 하면서 가서 쿠바를 때리고, 이미 마이클 루비오도 쿠바를 오래전부터는 원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그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그 말고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물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진행하더라도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는 그거 물음표예요. 그건 항상 이렇게 물음표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끝내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